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픽처를 보면 여전히 큰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3월 1일자인데요. 자오장펑 바이낸스 전 창업자는 하락장에서는 트레이딩의 규모를 줄여라. 정신적인 안정감이 중요한데 이거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집어넣었다면 아마 그 멘탈이 붕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 제이콥 킹이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제가 봤더니 피터 시프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하락론자죠. 그러니까 금만 좋아하는 사람이랑 의견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락론자입니다. 10,000달러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99.9%다. 지금 상황은 똑같죠. 상황은 똑같은데 항상 결론은 다 다릅니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제이콥 킹, 피터 시프, 뭐 우리나라의 전 유시민, 뭐전 장관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부정론자고, 뭐 CG다, 뭐 코인베이스의 대표다, 뭐 리플의 빵형이다, 뭐 폴 튜더 존스, 뭐 하워드 막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억만장자 투자자들은 대개는 비관론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혹자는 짐 로저스를 비관론자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 인식에 있어서만큼은 그만큼 냉철하고 차갑지만 이제 그 기회를 잡는 사냥꾼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긍정론자 중에서 큰 거부들이 나옵니다. 투자는 이처럼 지금 내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투자를 뭘 하냐, 언제 사냐, 이것도 선택이지만 실은 하냐 마냐도 본인께서 선택을 실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삼박자,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과 현금을 다 갖추도록 노력하는 긍정론자가 저는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디파이언스 캐피탈의 설립자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최근에 솔라나를 좀 샀다고 합니다. 근데 솔라나를 누굴 통해서 샀냐? 갤럭시 디지털을 통해서 개당 64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대략 한 9만 원 정도의 솔라나 그 OTC 거래는 일반 거래소가 아니라 장외 거래를 해서 좀 싸게 산 거죠. 그러면서 나는 솔라나 하나도 팔지 않을 것이다. 3개월 지나면 솔라나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반면에 이제 대부분 일반 대중들의 솔라나에 대한 정서는 요즘 상당히 안 좋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리브라 코인, 뭐 다른 예전에 뭐 멜라니아 코인, 뭐 트럼프 코인 다 솔라나 위에 밈 코인들이 발행이 됐거든요. 근데 뭐 멜라니아도 떨어지고 리브라 코인도 폭락하고 뭐 거의 사기죠. 그러니까 밈 코인이 끝났다. 그 위에 얹혀진 그 플랫폼 솔라나도 이제는 끝이다. 이런 정서가 실은 지금 팽배합니다. 근데 지난 1시간 동안 무려 비트코인을 누군가 1조 원어치를 긁었습니다. 9,148개를 샀다라고 알려져 있죠. 코인베이스와 주로 바이낸스에서 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 샀을까? 크립토 퀀트 여기에서는 신규 지갑 이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신규 코인을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산 사람들이 거래소에 보관하기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지갑으로 이렇게 옮겼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누군가는 1시간 만에 1조 원을 긁었네요. 블록웍스 설립자라고 하는 분은요. 현재 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강세장 중에서의 조정일 뿐이다. 이게 2021년도 그 부다빔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1년 5월이었는 것 5월이었죠. 그때 비트코인이 56%가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 마이너스 61%, 솔라나 마이너스 67%. 이때 제 생각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기영 대표가 나와서 시즌 오버라고 외쳤습니다. 그만큼 강력했던 폭락이었지만 비트코인이 21년 11월 달에 다시 또 이제 그 더 올랐었죠. 반면에 바이낸스의 어떤 그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계속 지금 많이 입금이 되고 있다.
근데 그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오면 이거 보통 이제 팔려는 물량인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최대치로 증가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수준까지 증가를 했고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약세 신호다. 지금 두 가지. 지금 상황은 똑같은데 항상 의견은 엇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코인만 하면 될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뭐야? 이더리움이 뭐야? 솔라나는 뭐야?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야? 이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매크로, 거시경제, 뭐 어떤 사람은 차트, 뭐 화폐의 역사, 금융의 역사, 또 사람들의 심리, 미국, 연준, 뭐 유대인 이런 걸 알면 결국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라울 팔이라고 하는 매크로 분석가의 그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맹신을 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의 정석은 이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른 분석가, 다른 차트, 다른 유튜버 많이 들어보시고 자기만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승부를 하셔야 그 돈이 내 돈이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M2 계속 보여드렸었죠. 이제 검정색이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근데 2달 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이 올랐죠.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 지표가 선행 지표가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8만 달러 이하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변이 없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요?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이 밑에서 뭉개고 있을지까지는 저도 모른다. 이거는 이제 US, 미국의 뭐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정색이요. 빨간색은 달러의 강도죠.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2달 선행 지표예요. 근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살짝 이제 머리를 들고 있죠. 이 얘긴 즉슨 지금 그리고 미국 그 이제 그 검정색 미국 경제가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경제가 안 좋아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 지금 미국 연준을 말합니다. 거기서는 뭐를 할 것이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고요. 돈을 더 찍어내서 푼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ad is good인 거죠.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달러를 금리 인하해서 더 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검정색은 2017년 사이클 트럼프 일기죠. 빨간색이 지금 달러의 강도입니다. 뭐 비슷하죠. 달러 is too strong. 아직도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아마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저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달러는 약해진다. 누군가 지금 돈을 더 찍어낸다는 거죠. 미국이 달러 찍어내는 것만 지금 전 세계가 다 진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가 너무 세니까 중국에서 돈 못 찍습니다. 지금은. 유럽에서도 유로 지금 못 찍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눈치 보면서 그 금리 내리는 게 얼마나 살떨립니까? 지금 환율 전쟁하고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달러가 더 약해질 것이다. 다만 일직선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이 바운스가 큽니다. 이렇게 눈속임을 주면서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달러가 지금보다 많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라도 전 세계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달러의 하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M2입니다. 검정색이 2017년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빨간색은 현재의 글로벌 M2, 그러니까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죠. 보시면 살짝 이제 하락했다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앞으로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돈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풀면 다른 나라도 결국 그때 가서 금리 인하하고 돈 찍는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간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페이크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움푹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나와서 관세를 뭐 25% 때리고 온갖 협박을 할 때 이게 한 번씩 움푹움푹 패이는 겁니다. 고때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죠. 올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돈이 풀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똑같습니다. 이게 빨간색은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보시면 이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한 번씩 급등했을 때를 나타낸 겁니다. 요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웨지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움츠렸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유동성이 치고 나가는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유동성이 급등한 다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실은 요때 리테스트했어요. 한번 올랐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요. 이 세 번째, 지금 겪고 있는 유동성 올라갔다가 한번 이 밑으로 떨어졌다 이제 다시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어김없이 비트코인은 결국 올랐습니다. ISM 지표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의 뭐 제조업 지수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50 이하면 불경기다. 최근에 50 이하에 아주 오래 머무르고 있었다가 지금 보시면 51 정도 올라온 거예요. 이게 살짝 올라온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빨간색 보시면 밑으로 지금 쳐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둘이 안 맞는 거예요. ISM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실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근데 과거의 차트를 지금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검정색, 그러니까 ISM과 빨간색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지금 보시면 둘 간의 차이가 크죠. 속도의 차이가 있거나 심지어 반대로 가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SM은 폭락하는데 비트코인 폭등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실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순간적으로는 반대로 밀릴 수도 있고 속도의 차이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추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ISM이 지금 60 정도, 지금 이제 50을 간신히 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검정색 기준 요 60 라인에 닿았다. 그러면 지금 그 비중으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3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라울팔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만 달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도 4억 4천만 원, 4억 5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ISM이 지금 이제 50, 51, 52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60 언저리까지 간다. 적당히 털고 나오는 지표 중 하나로 우리가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ISM 검정색 말씀을 드렸고 이제 빨간색은요. ISM 신규 주문 제조 물건 주문 받는 거 이제 경기가 좋아지겠죠. 근데 거기서 재고를 뺀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 주문이 재고를 다 갉아먹고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 빨간색은 참고로 3개월 선행 지표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했죠. 빨간색은 올랐죠. 근데 검정색 ISM은 오르긴 올랐지만 빨간색만큼 아직 오르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ISM이 곧 상승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비즈니스 사이클,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면 사람들 호주머니에 여유가 생기죠. 그 돈으로 이제 물건도 사서 먹을 것이고 남은 돈으로 투자도 더 할 것이다. 아마도 시장이 더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검정색은 또 ISM 지표고요. 빨간색은 알트코인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약간의 불일치가 보여요. ISM은 이미 지금 좀 50 이상으로 머리를 빼꼼 내밀고 실은 올라왔거든요. 빨간색 보시면 어떻습니까? 알트코인. 지금 오히려 지금 폭락을 했죠. 이게 지금 작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큰 조정을 최근에 받았죠. 이게 왜 반대로 가냐 이거죠. 현재 ISM 올랐는데 왜 알트는 폭락했냐?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도 이렇게 반대로 갔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는 ISM 지표와 알트코인이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이 지금 내려오면서 그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차이가 갭이 벌어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방향성은 일치하지 않겠냐. ISM 올라가면 이제 위험 선호 현상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로 샀다가 그다음에 라지캡 샀다가 알트코인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인데요. 지난 22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3년 동안 총 7차례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폭락은 비트코인 기준 약 20%의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근데 22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가격이 실은 뭐 한 7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올라왔냐? 일직선으로 올라왔냐? 아니죠. 지금 제가 그냥 대충 그려본 겁니다. 가격이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을 그냥 혼줄을 다 빼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제가 대략 비슷하게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뭐 언제 이렇게 20% 이하로 떨어졌냐 봤더니 보통 지난 몇 년간 기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올랐던 기억이 실은 더 많은 거죠. 이제 작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2024년 8월 5일 뭐 블랙 먼데이가 있었어요. 그때 뭐 그 엔화 뭐 금리 인상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청산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지 지나놓고 보면 가물가물합니다. 그게 이제 코인의 속성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2배, 3배 이상 가져가실 생각을 하시죠. 알트코인을 뭐 2배, 3배 합니까? 뭐 5배, 10배, 뭐 20배. 그걸 만약에 보신다면 이 변동성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치면 이 변동성은 필수적인 거고요. 심지어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인데요. 이건 2017년 차트입니다. 요때는 20%가 아니고 30%에서 40%, 심지어 45%의 폭락, 총 5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1년에만 5차례. 이것만 보면 이건 좀 비트코인의 차트라기보다는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 차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7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뭐 7, 8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또 비트코인이 아직도 초기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초기에 항상 큰 기회가 있는 거죠. 큰 기회라고 하는 것은 큰 상승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디스코 팡팡 이거 타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뭐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비트코인 가격 차트고요. 제가 이제 뭐 트렌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냥 노란색 선으로 그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뭐 많이 폭락했다, 끝났다, 하락장이다 하시는 분들 물론 뭐 그 의견이니까 존중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트렌드 선에 닿았죠. 뭐 밑에 살짝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하락장일까요? 글쎄요. 이건 뭐 본인께서 알아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액이라도 심지어 아까 1시간에 1조원을 주었다는 얘기는 이건 거의 제가 볼 땐 패닉 바잉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없으면 이제 그냥 존버하는 것도 전 능력입니다. 반면에 뭐 패닉셀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것은 엄연히 본인의 선택이다. 이건요, 나스닥 차트를 나타냅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미국 주식도 최근에 이게 지금 빨간색이 지금 제가 지금 검정색 라인을 그었죠. 검정색 라인이 이게 60 정도에 닿았다. 극도의 공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제 닿냐? 하고 보시면 90년대 초에 한번 이게 닿았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제 초에 여기 이제 닷컴 버블. 근데 이제 닿을락 말락 했었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 선에 닿았었죠. 그 다음에 2020년 그 코로나 위기죠.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의 이 공포 지수가 60에 닿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차트 분석가들이 이제 미국 주식은 갈 때까지 갔다. 거품이 터질 일만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결국에는 유동성이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서셔야 돼요. 중간은 글쎄요.
결국에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거품이 터질 것 같으면 그냥 팔고 워런 버핏처럼 현금을 쌓으셔야 되는 거고요. 뭐 미래를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비트코인으로 치면 첫 번째 사이클에서 이제 바나나 존 내에서도 조정 1, 조정 2, 두 번째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도 조정 1, 조정 2, 세 번째 사이클에서도 조정 1, 조정 2가 나왔죠. 지금도 조정 1 치고는 뭐 생각보다 뭐 나름 뭐 좀 그 타격이 있었겠죠. 뭐 마이너스 한 20 몇 프로 떨어졌었죠. 나중에 또 올랐다가 조정 2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패닉셀을 하고 누구는 파티를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춤을 추는데 누구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결국에 투자는요. 저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만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되어 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집니다. 지식과 경험과 현금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생각해 보시면 난 돈만 많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물량의 장사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돈 많은 어떤 스포츠 스타 혹은 연예인들 이분들은 왜 투자나 사업에 실패를 할까요? 현금은 많잖아요. 근데 지식이 부족하고요. 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 그 투자자들도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 계실까요?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세 가지가 실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맛을 보는 겁니다. 크립토 TV는 이 세 가지 중에 실은 지식 배양을 위한 교육 방송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빅픽처를 보여드리고 빅픽처는 방향성을 나타내요. 이게 타이밍이다. 땡땡 코인을 사면 무조건 돈 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께서 직접 겪으신 게 실은 가장 귀중한 경험이고 이제 제한적으로 간접 경험도 가능한 건 있어요. 뭐 책을 보시거나 뭐 유튜브를 보시는 게 그 사람이 이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측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경험을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현금을 대신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이 더 딥하고 실은 존버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존버를 하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스윙 매매로 적당히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스타일이 한 8년, 9년 지나면서 조금 바뀌었고요. 제 동생 오후 5시에 같은 채널에서 방송을 합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단타족이었어요. 단타를 하다가 근데 뭐 결과가 좋았으면 뭐 안 바꿨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 보니 바이 더 딥을 하면서 존버를 하는 사이클 투자자로 바뀐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 내가 그러니까 현금을 좀 쌓아놔야겠구나. 내가 처음부터 총알을 난사하면 나중에 바이더디 팔 수 있는 현금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결국 본인께서 깨달으시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해서 승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